눈, 첫 번째 시각. 자, 우리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자극원으로 하느냐면 빛을 자극원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눈은 빛을 느끼는 거야. 시각이라고 하는 건 빛을 감지하는 거지. 네. 자, 빛을 자극원으로 하여, 즉 무슨 얘기냐면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이런 말과 같은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사물의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거리 등을 자 감각하는 기관이에요. 느끼는 감각, 이거를 우리는 시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각을 받아들이고 느끼는데, 자, 눈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눈의 구조와 기능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한번 쭉 설명을 해볼 거야. 네. 자, 요거를 우리는 공막이라고 불러요. 거기 공막이라고 써있니? 네. 그래. 그게 공막이고, 그 다음에, 자, 요게, 요 맨 앞에, 요거 뭐라고 불러? 각막이라고 나와 있지? 네. 자, 각막 뒤쪽에 쭉 자라, 요렇게 돼 있는 게 이게 홍채. 그쵸? 네. 자, 요건 수정체. 자, 그 다음에 수정체에 붙어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 선모체.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요게 선모체.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게 유리체.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게 요게 맥락막이라고 나와 있니? 네. 맥락막. 그 다음에 요게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 망막이라고 나와 있지? 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황반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각신경이 이렇게, 이게 시각신경. 자, 요렇게 돼 있거든. 맞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부분을 맹점이라는 게 빠졌네. 요 부분이 맹점. 자, 또 빠진 거 있나? 막, 홍콩. 유리체, 홍책, 동공입,
빠졌구나. 동공은 이제 얘기할 거야. 자, 요게 동공이에요. 자, 요 크기가 동공이야. 이렇게 되면 다 됐네.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눈의 구조와 기능에서 첫 번째, 공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눈을 이루는 가장 바깥의 막이에요. 자, 요 공막은 눈을 감싸서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눈을 감싸 보호하는 역할이야. 자, 요것이 바로 공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공막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봐. 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으로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 그랬죠. 네. 이게 공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막. 자, 맨 앞에 있는 거야. 자, 각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각막이냐면, 공막의 일부가 변형된 거예요. 자, 변형된 것으로 빛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부분이야. 이게 각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맥락막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거는 어둠 상자 역할을 해요. 자, 어둠 상자 역할은, 자, 눈에 빛이 들어오는 거지. 네. 근데 그 빛이, 자, 눈 속에서 막 흩어지면은 사물을 잘 볼 수 없겠지. 막 눈부시고 막 그럴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빛의 산란. 빛이 깨지는 걸 산란이라고 불러요. 빛의 산란을 막아준다야. 자, 요게 맥락막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네 번째, 홍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눈동자 색이 있죠? 네.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게 바로 홍채야. 그리고 이 홍채는 수축 이완을 해서 수축하고 이완을 통해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해요. 알겠지? 네. 자, 이게 홍채야.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그러면 수정체는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자, 이거는 빛이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자, 상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자, 렌즈 역할이에요. 빛이 굴절하여 상을 맺히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거야. 역할을 한다. 물체 상이 맺히도록 하는 게 수정체예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선모체가 있잖아. 자, 선모체라고 하는 것은 얘도 역시 수축 이완을 통해 자, 수정체 두께를 조절을 해요. 자, 수정체를 두께를 조절을 해서
자,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되면 이제 원근 조절이 돼요. 원근 조절이 돼요. 자, 원근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먼 물체를 볼 때와 가까운 물체를 볼 때 그 물체의 상이 잘 맺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원근 조절이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유리체라고 하는 것은 자, 저 안에 만약에 비어 있다고 해봐. 자, 풍선 속에 공기가 안 차 있고 비어 있으면 쭈글쭈글해지지. 네. 자, 저것도 마찬가지야. 눈 속에 유리체가 없으면은 빈 공간이잖아, 그러면. 네. 그러면 눈이 쭈글쭈글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유리체는, 자, 이 눈의 안쪽을 채우는 액체예요. 거기 유리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봐봐. 자,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이다 그랬지? 네. 맞아요. 눈 속을 채우는 투명한 물체예요. 투명한 물질이야. 그래서 이 유리체가 없으면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이 유리체 때문에 눈의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이게 유리체야.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이제 망막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망막은 상이 맺히는 곳이에요. 자, 상이 맺히는 곳이고 망막에 상이 맺히면 우리가 물체를 사물을 판단할 수 있게 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망막에 봐봐. 뭐라고 써 있는지 봐봐. 자,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음이라고 있지. 네. 여기에 시각세포가 분포하는 곳이에요. 자, 사물을 감지할 수 있는 시각세포가 이 망막에 있기 때문에 상이 망막에 맺히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네. 자, 요 위에 거 이렇게 지우고 또 설명을 해보자. 그 다음에 9번째. 자, 황반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자. 황반. 자, 황반은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가장 많이 모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황반의 상이 맺히면은 상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겠지. 네. 상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보이게 한다. 이렇게 할까요? 보이게 한다. 이게 황반이야. 자, 그 다음에 자, 10번에 이제 맹점이라는 게 있거든. 네. 자, 맹점은 자, 시각 세포들이 모여서 시신경이 지나는 곳이에요. 거기 맹점 뭐라고 나 있는지 봐봐.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이에요. 뇌로 전달되는 곳이야. 근데 이 맹점에는 알고 있어야 돼. 여기는 시각세포가 없어. 자, 시각세포가 없어. 상이 맺혀도 볼 수가 없어요. 요게 맹점이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눈의 구조와 기능은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동공이 뭔지 한번 보자. 자, 동공은
자, 우리 이 홍채의 수축 이완으로 크기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자, 동공의 크기가 작으면은 우리 눈동자에 보면 이렇게 자, 눈이 있다고 보자. 자, 눈동자에 보면 여기 시커먼 부분 있지? 네. 이렇게 새까만 부분, 여기가 동공이거든. 그리고 네. 여기가 홍채가 되는 거야. 네. 자, 이 동공이 크기가 크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겠지? 네. 맞아요. 자, 자, 여진아, 고양이 눈 봤어? 네. 고양이 눈을 보면은, 자, 자, 눈에서 있지? 밝은 곳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이게 커, 요게. 근데, 어두운 곳에서는 크고, 밝은 곳에서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조그매지는 거 봤어? 네. 그래서 여기가 어두울 때, 이게 밝은 곳에서 이렇게 되듯이, 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시각의 성립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우리 시각은 무엇을 자극원으로 한다 그랬죠? 빛. 빛이지? 빛이 제일 먼저 어디를 통과하겠어? 악막. 그렇지, 각막을 통과해. 자, 각막을 통과한 게 동공을 지나서 수정체를 지나겠지. 네. 수정체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맺히는 거야. 그러면 수정체 뒤쪽에 눈 안을 채우는 게 뭐라 그랬어? 유리. 유리체잖아. 자, 유리체를 지나서 이 상이 어디에 맺히는 거야? 망막에 상이 맺힌다 그랬지? 네. 자, 망막의 시각세포에 상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각세포들의 이 자극이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돼요. 우리 모든 이 자극은 대뇌로 가는 거야, 대뇌로. 네. 알겠지? 네. 네, 이렇게 해서 시각이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러면 눈의 조절작용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눈의 조절작용은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눈의 조절작용에는 자, 첫 번째 주변 밝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 변화가 있지. 네. 그게 뭐냐면 밝기 조절을 할 거야. 네. 자, 밝기 조절을 하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밝은 곳에서는 자, 밝은 곳은 빛이 굉장히 많지. 네. 빛이 우리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때? 눈부시지? 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사물을 잘 볼 수 없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 봐봐. 자, 주변이 밝을 때 홍채가 확장된다 그랬죠? 네. 홍채가 확장이 돼요. 그러면 동공 크기는 어떻게 돼? 흑소. 축소가 돼요. 동공 크기가 축소가 돼.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빛의 양이 적게 통과하지. 네.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야.
자, 이게 바로 밝은 곳에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두운 곳에서는 주변에 빛이 없죠? 네. 자,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는 홍채가 수축이 돼요. 자, 홍채가 수축되면서 동공 크기가 커졌지, 거기 봐봐. 네. 동공 크기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빛의 양이 많이 들어와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눈을 보면 이렇게 눈이 있다고 보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이건 밝은 곳.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게 커지면은 어두운 곳. 요게 동공인 거지, 요게 동공. 네. 여기서도 요게 동공이지. 네.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요게 홍채가 되는 거야. 요게 홍채지, 여기서도. 네. 그래서 홍채가 면적이 넓어지면은,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러면은 동공이 작아지는 거야. 그리고 눈동자의 색이 바로 저 홍채의 색이에요. 됐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원근 조절이야. 원근 조절은 멀고 가까운 걸 조절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먼 물체를 볼 때, 자, 먼 물체를 볼 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거기 선모체가 있었지? 네. 거기에서 선모체가 어떻게 돼? 먼 물체를 보면. 이완. 자, 선모체가 이완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선모체가 이완이 돼요. 그러면 수정체가 어떻게 돼? 수, 얇아져요. 얇아져요. 얇아진다. 이게 바로 먼 물체를 볼 때야. 그리고 가까운 물체를 볼 때, 이게 반대가 되겠지? 네. 선모체가 어떻게 돼? 수축. 선모체가 수축이 돼요. 그러면은 수정체가 두꺼워져. 그래서 우리가 먼 물체와 가까운 물체를 볼 때 이렇게 초점이 맞는 거야. 자, 이제 눈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눈, 봐봐. 그냥 그대로 외워야 되겠지? 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뭐야? 이게 피부 감각이지? 네. 피부 감각.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이에요. 자, 첫 번째 피부 감각은 뭐냐? 자, 피부를 통해 무엇을 느끼는지 봐봐. 피부를 통해, 자, 부드럽다. 부드러움이죠. 네. 그 다음에 거칠다. 딱딱하다. 맞니? 네. 딱딱함. 그 다음에 또 뭐야? 차가움. 차다. 차가움. 그 다음에 따뜻함도 느끼죠? 네. 따뜻함. 그 다음에 자, 아픔도 느끼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느끼는 게 접촉도 느끼죠? 네. 등을 느끼는 감각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는 피부 감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피부에는 뭐가 있냐면 감각점이라는 게 있어. 감각점은 뭐냐면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위를 감각점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자, 피부에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 자, 요거를 우리는 감각점이라고 불러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런데 이 감각점이 많을수록 어떨까?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 그래서 감각점은 자, 부위마다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데 자, 부위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고 부위마다 자, 분포가 다르죠? 음, 그리고 이 감각점이 많을수록 어떠니? 예민해요. 많을수록 예민하다. 자, 예민하다는 얘기는 감각을 잘 느낀다는 얘기겠지? 네. 자, 그리고 이 감각점은 자, 세 번째, 누가 제일 많은지를 알아야 돼. 누가 제일 많을까? 감각점 중에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 통점이 가장 많아요. 자, 통점이 왜 가장 많이 분포하냐면, 자, 우리 몸에서 위험에 대해, 만약에 우리 몸에, 자, 아픔을 주는 물체가 닿았는데도 못 느끼면 안 되겠지? 네. 빨리 위험으로부터 피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감각점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해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감각점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지. 자, 세 번째, 감각점에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통점. 자, 아픔을 느끼죠? 아픔을 감각하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네. 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점. 앞점은 뭐야? 누르는 음, 감각을 느끼는 거지. 네. 자, 아픔을 감각한다. 자, 세 번째. 자, 냉점. 냉점은 뭘 느낄까? 차가움. 차가움을 느낀다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온점은 따뜻함.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점은 좀, 좀. 자, 촉점은 접촉을 느끼겠지? 네. 접촉 또는 이거를 촉감이라고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부드럽다, 거칠다 이런 거를 감각하는 게 바로 이 감각점이에요. 이제 촉점이에요.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런데 자, 냉점과 온점은 온도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변화를 감각하는 거야. 자, 온도 변화를 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자, 실험을 하나 해보자. 냉점과 온점의 온도 변화 감각을 한번 실험을 할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왼손은 자, 10도씨의 물에
담근다야. 그 다음에 오른손은 자 30도씨 물에 담근다. 이렇게 담가. 네.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다른 온도에 들어가 있지. 네. 자, 두 손을 그 후에 두 손을 20도씨 물에 담가요. 자, 그럴 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 왼손은 10도씨에서 20도로 변했지. 담근 손이. 네. 그러면 왼손은 따뜻함을 느껴요. 왜냐면 자기 손이 10도에서 20도로 온도가 올라간 거지. 네. 그런데 오른손은 30도에서 20도로 내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차가움을 느끼는 거야. 이해되냐? 네. 이게 바로 자 냉점과 온점이라는 것은 이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따뜻함을 느끼는 거고 온도가 내려갔으면 차가움을 느낀다는 얘기지. 네. 자 그러면 자 피부 감각의 성립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네 번째 피부 감각의 성립. 자 자극이 어디를 자극하는 거야? 피부의 감각점을 자극하겠지. 네. 감각점을 자극하면은 이 감각점들의 감각 이 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피부의 감각 신경을 통해서 결국은 뇌로 가는 거예요. 뇌. 알겠니? 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자극을 느끼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피부 감각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한 장 또 넘겨봐. 자, 그 다음에 넘기면은 이제 자, 귀가 나오죠. 네. 귀를 보자. 자, 귀. 자, 첫 번째. 자, 이게 귀는 무슨 감각이라냐면 청각이죠. 네. 그 다음에 이 귀에서는 평형 감각이라는 것도 느껴. 자, 그러면 귀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볼까요? 구조와 기능. 자, 귀는 있지.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테니까 봐. 귀에 귓바퀴가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멍이 길게 귓구멍이지. 네. 그 다음 귓구멍에 여기에 막이 있어. 자, 막이 있고 그 막 뒤에 있지. 네. 아주 작은 뼈 3개가 있어. 그거를 귓속뼈라고 부르지. 네. 그 다음에 귓속뼈 뒤쪽에 보면은 자 요렇게 고리가 3개가 있고 그 다음 요렇게 뭉툭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달팽이처럼 꼬아져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요렇게 관이 있어. 그랬을 때 요거를 귓바퀴라고 불러요. 귓바퀴. 우리 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요 구멍을 웨이도라고 불러. 웨이도. 그 다음에 요 뼈를 귓속뼈라고 나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고막이야. 요 막이. 고막. 네. 그 다음에 위에 3개 관이 이게 반고리관.
그 다음에 요 방골이관 밑에가 전정기관. 요 달팽이 껍데기처럼 둘둘둘 말려있는 게 이게 달팽이관. 그 다음에 이게 청신경이라는 거예요. 네, 자, 거기는 뭐라고 나와있어? 청각신경이라고 나와있지? 네, 청각신경. 달팽이관에서 이어져 있어. 청각신경.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보면은 귀인두관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니? 네. 여기가 귀인두관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선 봐야 되겠지. 첫 번째, 귓바퀴. 귓바퀴는 무슨 역할을 할까? 소리를 모은, 소리를 모아서 안으로 전달하는 역할이야. 네, 자, 토끼 같은 경우에는 귀가 되게 크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귓바퀴거든. 그리고 토끼 귀는 좌우로 움직이지. 네, 근데 사람은 안 움직여. 귓바퀴는 소리를 모으는 작용이에요. 소리를 모아 자 안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웨이도는 귓구멍이에요. 자, 귀에 뻥 뚫려 있는 구멍이 있지. 네, 소리가 지나는 통로예요. 자, 이게 웨이도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막은 자, 소리가 딱 가서 고막에 부딪히면 고막이 떨리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막이에요. 소리에 의해 최초로 진동하는 막이야. 이거를 우리는 고막이라고 불러. 네. 자, 고막 바로 뒤쪽에 뭐가 있어? 귀인두관, 귓속뼈가 있지, 귓속뼈. 네, 자, 그 귓속뼈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봐야 되겠다. 그치? 네, 자, 네 번째. 귓속뼈는 자, 고막의 진동을 증폭한다고 불러요. 네, 자, 고막의 소리를 증폭한다. 고막의 진동, 요걸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진동을 증폭하는 역할이야. 네, 더 훨씬 키운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뼈 중에 있지? 상식으로 알아도. 자, 몸속의 뼈 중에 뼈 중 가장 작은 뼈예요. 요거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릎뼈, 등자뼈, 망치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몰라도 되고 이 귓속뼈는 소리를 증폭해서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자 상식적으로 알아두란 말이야. 우리 몸 안에 있는 뼈 중에 제일 작은 뼈가 귓속뼈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달팽이관. 자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모여 있어요. 자, 청각세포가 모여 있어서 자, 청각, 즉 감각을 청각 신경으로 전달하는 곳이야. 자, 그리고 이제 방골이관하고 전정기관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자, 여섯 번째 반골이관은 자, 원의 반골이야, 반. 동그랗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반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고리라고 부르거든. 네. 자, 이 반고리관은 우리 몸의 회전 감각을 감각해요. 몸의 회전 감각을 느낀다야. 자, 우리가 눈을 감고 자, 차를 타고 쭉 갔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했는지 왼쪽으로 회전했는지 알지? 네. 그게 바로 이 반고리관의 회전 감각을 느끼는 거거든.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전정기관은 몸의 평형 감각을 느껴요. 몸의 평형 감각. 평형 감각을 느낀다. 자, 우리 몸이 기울어 있는지를 감각한단 말이야. 네. 자, 우리가 몸을 앞으로 어때? 몸을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몸을 앞으로 쭉 기울이면은 기울어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네. 이게 바로 전정기다.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두 가지를 평형감각이라고 불러요. 평형감각. 자, 거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볼까? 평형감각 담당이라 그랬지? 네. 이게 평형감각이에요.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자, 거기 귀인두관이라고 있죠? 네. 귀인두관은 자, 귀에 몸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조절하는 거야. 몸의 안과 밖의 압력을 조절을 해요. 자, 그래서 비행기를 탔을 때 귀가 멍하지? 올라가다 보면. 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침을 삼킨다든지 하품을 하면 다시 괜찮아지거든? 귀가 멍한 느낌. 자, 비행기를 탈 때 여기를 한번 볼까? 비행기 탈 때 귀가 멍하다가 정상으로 돌아오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귀 인두관의 몸 안과 밖의 압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청각의 또 성립을 한번 봐야지. 그치? 네. 청각의 성립을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청각의 성립은 자, 소리가 귀 밖에 모이죠? 네. 귀 밖에 모이면 웨이도를 통과하지. 네. 자, 웨이도를 통과해서 고막을 때리죠. 네. 고막이 최초로 진동을 하면 이 진동이 귀속뼈로 전달이 돼. 자, 귀속뼈에서 소리를 증폭을 해요. 증폭한다는 말은 뭐냐면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든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 귀속뼈의 소리가 달팽이관에 청각세포를 자극을 해요. 자, 이 청각세포의 이제 자극이 청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되는 거야? 결국은 네. 뇌로 전달이 돼야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평형감각은 뭐와 뭐가 작용한다 그랬어?
방거리관. 방골이관. 방골이관은 무슨 작용을 한다고요? 몸에 회전. 회전 감각이야. 자, 몸의 회전 감각을 통해서 회전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눈을 감아도 몸의 회전 방향을 알 수 있지. 네. 방향을 알 수 있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회전 감각을 통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정기관은, 자, 중력에 대하여, 자,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랬을 때, 몸의 기울기를 감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정기관은 엘리베이터 승강기죠. 승강기를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느낌 느끼지? 네. 승강기를 탈 때 몸이 이동하는 걸 느껴요. 움직이는 것을 감각하는 게 이게 바로 전정기관이야. 알겠니? 네. 자, 그래서 봐봐. 개구리를 이렇게, 자,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걸 이렇게 있는 때는 머리가 수평하게, 이게 수평하지? 네. 근데 이걸 기울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은 이렇게 돼 있지만 고개는 이렇게 들어요. 위로. 이게 수평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전정기관 때문이야. 알겠니?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 이렇게 경사진 곳을 내려올 때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나? 아니요. 아니지. 이렇게 내려오지. 이렇게. 그치? 네. 이게 바로 전정기관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그러면 자, 우리 청각도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우리 얼굴에서 또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 후각하고 미각이 있죠? 네. 그래서 코와 혀라는 거야. 코, 후각, 혀, 미각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후각을 한번 보자. 첫 번째 후각은, 자, 눈은 빛을 자극원으로 했지. 네. 자, 그 다음에 피부 감각은 뭐야? 뜨거움, 차가움, 아픔, 접촉, 그쵸? 압점. 이런 거를 감각을 했죠. 네. 청각은 뭐가 자극원이야? 소리지. 네. 그런데, 자, 후각은 뭔지를 봐봐. 후각은. 자, 기체 상태의, 요거 꼭 알아야 돼.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원으로 해요. 자,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감각하는 게 바로 후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후각은 자, 쉽게 피로해져. 자, 쉽게 피로하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오래 맡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름에 있지. 자, 우리가 학교에서 체육할 때, 자, 체육을 하고 막 땀을 흘리고 교실에 남녀가 막 이렇게 모였다고 봐봐. 바로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어우, 땀 냄새 빗땀 많이 나거든? 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땀 냄새가 없어져 버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땀 냄새 후각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피로해지는 거야. 그래서 네. 같은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거.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자,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코 천장에 자, 후각상피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후각상피가 있고 후각상피가 있고 자, 이 후각상피에는 뭐가 모여 있다 그랬어? 후각 아, 세포가 모여 있다지. 네. 모여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후각 세포는 화학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한다 그랬죠? 네. 그래. 그러면 이 후각의 자, 성립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 후각의 성립. 후각 성립은 자, 후각의 성립은 자,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죠? 네. 자,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코 속으로 들어가요. 알겠니? 네. 자, 코 속 천정에 뭐가 있다 그랬지? 후각 상피가 있다 그랬지? 네. 자, 후각 세포를 자극해요. 그러면 후각 세포에서 후각 신경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어디로 전달돼야 돼? 네. 그래, 뇌로, 결국은 뇌로 전달된단 말이야.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또 밑에 설명 나와 있지, 특징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는 그 냄새를 못 느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후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미각을 보자, 미각. 자, 미각은 맛이죠, 맛. 네. 자, 맛을 느낄 때 혀가 있죠, 혀. 네. 이 혀에서는 이거를 알아야 돼. 액체 상태의 액체 상태야. 이걸 기억해둬야 돼. 후각은 기체 상태고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해요. 화학 물질을 감각한다. 그리고 혀 위에는 굉장히 많은 돌기가 있어. 네. 자, 이 돌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 뭐라고 나있니? 유두. 유두라고 부르죠. 네. 혀 표면에는 수많은 이 돌기를 유두라고 불러요. 유두. 돌기가 있고, 자, 그 돌기에는, 거기 봐봐. 그 유두 측면에 뭐가 네. 있어? 맛세포가 있죠. 네. 옆에 맛세포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유두 측면에 맛세포가 분포하고 있어요. 맛을 느끼는 세포란 얘기죠. 네. 그리고 이 맛세포에는 무슨 신경이 있는 거야? 미각신경이 있는 거야. 네. 자, 맛세포에는 미각신경이 분포한단 말이야.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제 미각의 성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여기는 액체 상태 화학물질이라 그랬지? 네. 액체 상태 화학물질이 자, 유두의 맛세포에 자, 맛봉우리가 있다 그랬죠? 네. 자, 맛봉우리가 있고 그 맛봉우리에는
미각 신경이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자, 맛봉우리에는 맛세포가 있어. 그래서 맛봉우리에 맛세포를 자극을 해요. 네. 그러면 맛세포에서 이제 미각신경으로 가겠지. 네. 자, 미각신경으로 가서 결국은 어디야? 뇌로 전달되겠죠. 네. 자, 요거를 요렇게 할까? 맛세포에는 맛봉우리가 있고, 자, 여기에 맛세포가 분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후각과 미각을 통해서 봐봐. 자, 정확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미각과 후각이 함께 작용해야 돼요. 자, 그게 예를 들어보자. 예. 자, 눈을 가리고 코를 막고, 자, 눈 가리고 코를 막은 다음에 사과와 그리고 양파 있죠? 네. 양파를 먹어보면 구별이 안 돼요. 누가 사과고 누가 양파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눈 감고 코 막고 사과하고 양파를 먹으면 그냥 단맛만 느껴져. 근데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코를 막지 않으면은 양파 먹을 때 매운 그 향 있지, 양파 향. 네. 그게 느껴지는 거야. 코를 안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하고 양파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에서 이제 다 배웠고 한 장 넘겨보자. 어디를 보는지 피부의 감각점 분포 조사하는 방법이 나오지. 네. 자, 그거를 선생님이 얘기할 테니까 봐봐. 자, 여기 봐봐.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골판지 같은 게 있지. 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쑤시개를, 자, 이게 뾰족한 이쑤시개야. 자, 이쑤시개를 이렇게, 여기는 조금 더 넓게, 그 다음 여기는 더 넓게,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 넓게, 이렇게 네 개를 서로 간격을 다르게 해.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요거 2번이라고 하고, 3번이라고 하고, 요걸 4번이라고 했을 때, 자, 저거를, 자, 잘 봐. 1, 2, 3, 4를 바꿔가면서 피부를, 자, 누르는 거야. 저걸로 꼭 찌르는 거예요. 피부를 누른다. 자, 이때, 자, 두 개지, 지금 이쑤시개가. 네. 두 개인데, 두 점으로 느껴야 되겠지, 원래면. 두 군데를 찌르는 거니까, 그치? 네. 자, 그랬을 때, 자, 한 점으로 느껴지는, 자, 때를 측정을 했을 때, 자, 저걸 돌려가면서, 자, 맨 처음에 손등에다가 있지, 이런 얘기야, 손등에. 자, 4번으로 찔러봐. 그러면, 그랬더니 두 점으로 느껴져. 네. 자, 3번으로 찔러봐. 두 점으로 느껴져.
근데 2번으로 찔렀더니 한 점으로 느껴져. 자, 그러면 1번도 몇 점으로 느껴지겠니? 음, 이것도 한 점으로 느껴져. 네, 자, 그랬을 때 손등은 이렇게 됐어. 근데 입술을 봤더니 4번에는 2점으로 느껴져. 3번에도 2점으로 느껴져. 2번으로도 2점으로 느껴져. 1번으로 했더니 한 점으로 느껴져. 네, 그러면 봐봐. 되게 어때? 좁아졌을 때 한 점으로 느꼈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손등하고 입술하고 감각점은 어디에 많이 분포해 있을까? 입술, 그렇지, 입술. 이 거리가 2점으로 느꼈다가 한 점으로 느낄 때 이 거리가 좁을수록 감각점이 더 많이 분포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거기 그래서 이쑤시개를 쭉 해가지고 손바닥을 누르는 실험 있지? 네, 그거야. 그걸 설명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옆쪽에 봐봐. 135쪽. 눈에 이상이 있거든. 자, 눈의 이상은 뭐냐면 우리가 자, 눈 나쁜 사람들 안경을 쓰지. 네, 안경을 쓸 때 원시, 근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네, 자, 잘 보자. 근시라고 하는 것은 뭐가 근시냐면 이런 걸 근시라고 불러요. 자,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는 거야.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는 게 근시고 먼 물체가 잘 안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고. 알겠니? 네, 그리고 근시는 상이 망막 앞에 맺혀요. 상이 망막에 맺히는 게 아니라 상이 망막보다 더 가까운 데 맺혀. 그래서 흐릿하게 보이는 거야. 그럴 때 근시 교정은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요. 자, 요거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요거 수정체야. 각막이나 이런 건 다 뺐어요. 요게 망막이야. 뒤쪽에 이렇게 망막이 있는데 자, 빛이 이렇게 수정체를 통과해서 이렇게 맺히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서 맺혔지 한 점이. 네, 이렇게 맺히는 게 근시야. 이게 근시.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오목 렌즈를 이렇게 해주잖아. 오목 렌즈. 그러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퍼져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맺혀요. 요 한 점이 여기에 맺혔지? 네, 이게 오목 렌즈로 교정할 때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시. 자, 원시는 주로 할아버지들이 돋보기 쓰죠. 네, 먼 물체가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신문을 볼 때도 가깝게 안 보고 멀리 놓고 보거든. 네, 그리고 얘는 상이 망막 뒤에 맺혀요. 자, 그리고 얘는 볼록 렌즈로 교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봐. 이게 수정체야. 그리고 이게 망막이야. 자, 이렇게 있을 때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에 맺히냐면 여기서 맺혀요. 여기서. 네, 자, 이렇게 뒤쪽에서 맺히거든. 자, 여기서 한 점에 맺혔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교정을 할 때 여기다 볼록 렌즈를 앞에다 놓잖아. 그럼 빛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굴절이 돼. 그래서 이렇게 요 한 점에 맺히는 거야. 요 점에. 이해됐어? 네, 요게 눈의 이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선생님 설명한 거 그림들 나오지? 네. 그리고 위쪽에서는 동공 크기 조절하는 거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 감각도 끝났어요.